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재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로 인해 현지 시간 7일 기준 미국의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를 돌파하며 8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높아졌고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10년물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다시금 임박해졌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면서도 위험 균형이 높은 인플레이션보다 실업률 상승 쪽으로 이동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은행지주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담에 나선 그는 연준은 노동시장의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고 미국 경제와 관련해선 놀라운 회복력이 있는 것이 입증됐다고 평가하는 등 낙관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계속 둔화한다면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22 통화정책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그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 입장을 다시금 강조하며 고용의 하방 위험이 커진다면 더 빠른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향한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금리 인하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허리케인 헬렌과 중동 사태가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관한 면밀한 모니터링 상황을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S&P 500 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기존 5,6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면서 기업 이익률이 높아지는 것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15%로 낮춰 잡았으며 연준이 11월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봤습니다. 또 다른 대형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역시 현지 시간 7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향후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는데요. 뉴욕 증시를 비롯한 현재 시장이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나왔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굿 이즈 굿 여건에 놓여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연준이 25bp 베이비 컷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채권 금리와 그리고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은 좀 하방 압력을 받았고 주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견고한 고용 시장을 확인한 현재 미국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많이 해소가 되었고 대신에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주에 발표될 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또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11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저희 해선시대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일본의 8월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동월 대비 65.8% 증가한 3조 8,036억 엔으로 1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간 것은 물론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치를 공표한 일본의 재무성은 무역 및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줄어든 것에 더해 해외 투자 배당 및 이자 등의 소득 수지가 흑자를 견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의 최대 경제국 독일의 8월 산업 생산은 2.9%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이전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독일 연방통계청은 자동차 산업의 월별 생산 변동폭이 매우 큰 상황이며 8월 자동차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집계한 8월의 무역수지 적자는 전월 대비 10.6% 감소한 704억 달러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새벽 1시에는 미국 에너지청 EIA가 단기 에너지 전망을 내놓습니다. 5시 30분에는 미국 석유협회 API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가 나옵니다.
네, 주요 경제 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화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필승 전략을 나눠주시는 필승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필승 마스터입니다. 지난주 휴무일 때문에 하루 쉬고 오늘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해선시대하고 함께한 지 한 3개월 차 돼가는 것 같은데요. 뜨거운 여름에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좀 매매하기 좋은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매매하기 좋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주식이나 파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고통스러운 그런 때가 되리라고 봅니다. 미국의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시장 상황이 좀 호전돼야 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진 이제 코스피 시장이 빨리 좀 좋아져야 되는데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휴무일 때 제가 이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여기 발행하기 전에 이제 주식 쪽에서 잠깐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 분 우리 가족분이 전화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추천했던 종목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태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작년 11월하고 3월하고 5월달에 올 차례 2번 하고 제가 이제 발행 쪽으로 이제 턴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가끔 보고 있는데 과연 이 종목을 지금 회원들이 아니면 가족분들이 들고 있을까 했었는데요. 기억하고 계시다가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템버거, 우리가 얘기하는 10배 종목이 태성에서 나왔더라고요. 작년 11월 달에 2,000원대, 3월 올 3월 달에 3,000원대, 그리고 5월 달에 한 5,000원대 이렇게 반복 얘기하고 했었는데 제가 보시면은 이제 5월 달에 5월 22일 날 마지막 추천을 한 거를 제가 이제 보니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봤었는데 이 종목을 차트를 돌려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태성이라는 종목인데 일봉으로 보시면은 2,000원, 3,000원대 했던 게 오늘 거의 뭐 또 상한가 가까이 가서 38,500원까지 올랐죠. 한 5개월에서 길게 한 7, 8개월 정도 걸렸었는데 OK 차트는 이렇게 주식께서 통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종목만 더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우리 가족방에서 소개해드렸던 대화제약 제가 지금 화살표 보이는 이 음봉날 요 날 소개를 시켜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상한가를 갔네요. 지금 4일차 만에 상한가를 갔어요. 이게 OK 차트에서 찾아내는 힘인데 OK 차트는 주식이든 파생이든 그런 좋은 결과를 다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하신 우리 가족분 한 분이 어제 아침에 저랑 이제 함께 하면서 3개월 차 되셨는데 하루 1,0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내셨다고 아침에 자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주식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이나 우리 가족분들, 특히 우리 해선시대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주식장이 어려우니까, 그죠? 대체제를 찾아야 됩니다. 그 대체제가 지금 우리 해선시대에서 하고 있는 이 상품, 즉 해외 선물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뭐 금리가 오르건 아니면 경기가 나쁘건 이런 거 관계없이 해선 상품은 상방과 하락, 상승과 하락 양쪽으로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해선시대를 많이 보시고 또 시청하시고 이 시장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주식은 거의 이제 올라야 이제 수익이 나지만 우리 해선 상품 우리가 잘하고 있는 뭐 미국 다우라든가 나스닥 S&P 그다음에 오늘 할 골드나 오일 이런 종목도 위나 아래 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충분하게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밥벌이가 아니라 투자를 하셔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사업가로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요. 마지막에
주식이 됐든 파생을 하시든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는 오늘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매하기 좋은 계절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장 박스피의 2개월째 갇힌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또 양방향 전략이 가능한 선물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들어볼 수 있었고요. 또 국내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김에 더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최근에 우리 시장의 외국인의 이탈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중국으로 건너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중국장도 최근에 한 열흘 정도 급반등을 했죠. 오늘도 중국 지금 미장이나 특히 홍콩장 같은 경우에는 한 10포인트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해 지수는 한 5포인트 정도 실제 네. 아침 시가는 그 이상 떴다가 맞아요. 마지막 근데 구체적인 좀 그 경기 부양책의 내용이 네.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상승폭이 빠졌죠. 조금 축소된 것 같아요. 빠졌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힘, 그다음에 이제 7일까지 이제 중국이 좀 휴무일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에너지가 좀 축적되면은 보통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휴무가 뭐 일주일에서 열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통상 보면은 휴무 다음에 보면은 장이 상승하는 게 중국의 어떤 장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도 중국장은 모양은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외국인 이탈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참 아픈 구석이지만 예. 뭐 그렇게 계속 좀 이어질 거는 같아요. 근데 외인들이 좀 전에 이제 하다 말았지만 실제 삼전하고 하이닉스에서 최근에 우리 장에서 3전하고 하이닉스만에서 100조에서 한 120조가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이 다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정부 특히 이제 정부 역할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정부 역할이 중요한데 뭐 중국은 식을 정부에서 다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기업한테 떠넘기면서 또 정부 아니면은 뭐 정당 이런 데서 많이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좀 자율적인 기업 문화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만이 실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본도 좀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 많이 나오는 금투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네네. 시장이 안정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좀 정치권에서 좀 이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이탈이 적은 종목들을 국내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투세 유예가 좀 제발 되기를 이 부분 또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나스닥이 어제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어제 나스닥 선물도 파란불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일봉상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1시 2분경에는 2202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1.01% 정도 상승한 219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방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견고한 고용시장이 발표된 이후 금리 컨센서스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키우지 않으려면 올해는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섣불리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면 집값 랠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은 CPI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플레도 동반 상승할 것이며 현재 중동의 불안도 국제 유가를 끌어올려서 인플레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고용도 고용이지만 이 인플레도 꼭 잡혀야 한다는 부분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사님, 추가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짚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 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예. 일단은 지금 9월 달에 이제 8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나서 시장이 보이는 반응은 실제 우리가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은 좀 기후에 그치고 미장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금리 인하 부분 갖고 얘기할 때 이제 가장 걱정했던 경기 침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묻혀가는 그런 부분 쪽으로 접근하면서 지금 현재 11월 달 부분은 이제 뭐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상황으로 보면은 뭐 경기 침체는 조금 완화가 됐지만 고용이라든가 실업률 이런 부분은 시장에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부분은 나오고는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경기 자체의 어떤 부분도 아직 뭐 침체다 아니면은 나쁘다 이런 상황 부분은 안 보이고 약간의 이제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갖고 있는데 지금 실제 한 5년 이상 장기 이제 고금리 시대를 살아왔잖아, 그죠? 네. 그런 어떤 부분도 실제 많은 이제 제한 요소가 많단 말이에요. 고금리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완충 역할을 어느 정도는 지금 해야 될 시점으로는 보입니다. 물론 인플레 등등해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세계가 미국만 갖고 이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국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미국이 좀 인하를 해야 나머지 좀 우리가 얘기하는 좀 밑에 있는 나라들이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크게 봤을 때 뭐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월 달에 미 대선하고 이제 맞물려 있어 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대선까지는 미국 경기 자체 그다음에 주가는 뭐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은 뭐 보여줄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전에 좀 뭐 나왔지만 뭐 50bp보다는 한 25bp 정도 금리 인하 요 부분은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좀 뭐 인플레나 이런 부분 관계없이 고금리에 대한 완화책을 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일정 부분의 금리 인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소비나 투자, 체감 경기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금리 인하는 필요한 상황이고 11월 FOMC 회의에서 B컵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마수님 또 이 금리를 동결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동결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 뭐 한 대선까지 남아 있으니까 물론 그때는 실제 이제 임박해서는 연준의 어떤 의사보다는 당선자의 의지가 더 크게 작용할 거로는 보이는데 정치적으로 인하는 적더라도 저는 할 거로는 좀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선님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보다는 금리 인하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싶다라고 하셨고요. 대선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또 당선자의 흐름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데이 트레이딩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나스닥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개장 이후에 우상향을 한 나스닥 선물인데 왜 관망일까요? 지금 뭐 내일 우리나라는 쉬지만 모레 이제 FOMC 그다음에 CPI 있고 지금 좀 너무 올라 버렸어요. 실제 밑에서 이제 매수를 좀 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막 매도 쪽으로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지금 당장 본다면은 지금 뭐 2200선에서 한번 단타 매도 2200 그다음에 2238에서 40 그 정도에서 한번 매도 보시고요. 네.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은 2260 요 정도에서 한번 매도 보시고 매수는 좀 내려온 다음에 155하고 좀 더 내려오면은 뭐 134 정도에서 한번 매수 이렇게 매도와 매도 두 자리 정도 이렇게 보고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그다음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양봉 매수, 음봉 매도 일분봉 기준으로 그 대응하시고 이따 한번 얘기하겠지만 손절 부분 절대 지켜주시고요.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연준 회의록 공개와 또 CPI 발표 등을 앞두고 관망하시는 게 좋겠지만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자리값을 알려주셨는데요. 2238에서 40 정도, 그리고 그 위에 더 올라온다면 2260 정도에서 매도를 들 수 있겠고, 그리고 내려온다면 2155나 2134포인트 선에서 매수 사인 줄 수 있겠다라고 양방향 전략 둘 다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전략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한 모습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현재 일봉상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도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6분경에는 73.85달러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89% 정도 하락한 74.1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급락이 나오는 국제 유가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바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지금 거의 4% 가깝게 하락하고 있는데 매도 쪽으로 봐야 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지금 뭐 추격 매도는 하면 안 되겠고요. 반등 이후, 반등 이후에 이제 매도를 봐야 되고, 오늘 일봉 차트 잠깐만 보시면은 오늘 고점에서 그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일봉상 하방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어요. 어제 고점하고 오늘 고점에서 하방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저점구는 어느 정도 잡혔다 이렇게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73불 80하고 전일 저가 73불 60 요 구간에서는 한번 단타 매수를 보셔도 되겠지만요. 최단 반등에 74불 60하고 75불 초반 이렇게 매도 자리 두 자리 드리고 매수는 73불 50대 하고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5일이니까 5일 73불 51 요 자리하고 더 내려가면은 72불 네네. 80대 72불 80. 예, 네네. 이런 데서 한번 매수 받아보시고 조건은 똑같은 그 상황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터님 농담 아니시고 51 맞죠? 네, 73.51달러 선. 네네, 매수. 오일이 가끔 가다 보면은 지지 저항이 그 오일이라는 숫자에서 네네. 많이 나와요. 아, 그 앞에 두 자리 그 뭐 점 빼고 뒤에서 이제 오일이라는 숫자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가격 매매하다 보면은 네. 적다 보면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지금 크루드오일 선물인데요. 추격 매도는 하지 마시고 반등에 나왔을 때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74.60달러 선 오늘 매도 라인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또 자리값도 주셨는데요. 73.51이나 72.80달러 선에서 매수를 받아보시는 이 양방향 전략 둘 다 자리값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양방향 전략으로 정말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지금 꼭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자 필기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이 거래 연속 하락한 금이고요. 오늘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연준의 B컷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자 현재 금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장 이후에 우향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15분경에는 2652선까지 내려왔고요. 현재는 0.47% 정도 하락한 265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전에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하락폭을 계속 키우고 있는 금인데요.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금은 왜 매도일까요? 요거는 오일하고 비슷한 이제 차트 모양인데 일단 OK 차트 자체가 이제 검증 라인이 밑에 있기 때문에요. 반등의 매도 노리는 부분인데 지금 파동 따져보면은 이제 반등 파동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오늘 오일 참 골드 최고 좋은 승부 자리는 2762
여기 2672 쌍고 자리죠, 쌍고. 네. 제가 우리 필승 기법에 나오는 쌍고 쌍바닥은 개인들의 식사 자리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드렸었는데 9시에서 9시 30분에 나오는 이 쌍고에서는 보고 계셨다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최고의 승부 자리가 됐었겠죠. 해서 지금 파동상 3파동 내려와서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추격 매도는 하지 마시고 기다려서 이 지금 공격적으로 한번 하실 분들은 2660.6 2660.6과 2661 그 자리 하나고요. 위에는 2669.2 요 정도에서 한번 오늘 데이 트레이딩 매매를 해주시고 지금 매도를 얘기하시는 매도. 네. 그다음에 이제 지지 자리를 본다면은 오늘 뭐 저점 봐야 되겠죠. 밑에 지금 현재는 아까 얘기했지만 추격 매도하지 마시고요. 공격적으로 받으실 분들은 지금 자리 살짝 아래서 매수를 한번 짧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2650 쪽에서 한번 단타 매수 한번 보시고 기다릴 분은 2644 정도. 2644. 2644. 네. 네. 이런 데서 한번 손절 잡고 한번 매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금인데 역시나 추격 매도는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2660.6 그리고 2661달러 선이나 2669.2 정도에서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자리보다 약간 밑에인 2650이나 그 밑에 2644선 정도에서 반드시 손절을 잡고 매수 쪽으로 또 대응하시는 거 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자리값 너무나도 잘 제시를 해주시는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필승 마스터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한번 함께하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마성의 매력을 가지고 계신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필승 마스터님이 아까 초반에 오늘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해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그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걸까요? 예, 지금부터 보따리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인사할 때 이제 주식 갖고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주식,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올라운드로 다 해결을 해드립니다. 9월 30일 날 제가 지금 8시 59분에 주식장 시작하기 1분 전에 시가 시작하기 전에 세 종목을 우리 가족분들한테 올려드렸어요. 파이넴텍, 센지랩, 제일일렉트릭. 이게 한 첫날부터 한 3, 4일에서 보통 한 10%에서 많으면 40% 정도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왔으니까 요즘 주식장 안 좋지만 제가 갖고 있는 조건을 갖고 이제 OK 차트 가고 검색해서 종목을 드리고 오늘 또 세 종목을 한번 드렸었어요. 시가에서 3%에서 한 6% 정도 하고 오늘 전체장이 좀 밀리면서 음봉으로 나왔지만 시가에서 우리가 3%, 5% 매일 쌓아가면은 1년이면은 큰 돈이 되니까 좀 뭐 적은 돈이라도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시고 지금 태성 이런 부분처럼 제가 이제 템버거 종목을 기존에 많이 좀 만들었었어요. 뭐 그런 종목들까지 제가 한번 기회 되면 해드릴 테니까 오셔갖고 하시고요. 제 OK 차트 자꾸 얘기하는데 OK 차트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방향, 진입자리, 그다음에 손익비 매매와 손절 이 부분을 하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제 실전 경험을 갖고 만들어내는 건데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 OK 차트 갖고 우리 했던 종목 어떤 결과 나온지를 보고 나중에 오늘
해야 될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 날 국내 선물 이렇게 보시면은 OK 차트에서 정확하게 방향과 타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얘기해드렸던 시가 매매와 옵션 가격을 갖고 선물 매매하는 방법, 이 부분을 보여드렸었는데 10월 4일도 아침에 시가 고가 매도 쳐서 3% 정도 수익 나고 그다음에 저점에서 매수 받아서 위쪽으로 5%에서 한 7% 정도 올라가는 그런 힘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얘기했던 필승 가격 25만 원, 35만 원 이런 가격이 지지와 저항에서 정확히 나왔었어요. 그래서 10월 4일 날 보시면은 풋 35만 원, 풋 이제 행사가가 있으니까요. 그 행사가 별로 해서 풋 고점이니까 선물 입장에서는 매수 받아서 그죠? 올라가다 보니까 또 풋 쪽에서 35만 원이 동생 종목에서 고점이 나온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매수분 청산하고 매도 쳐서 밑으로 4%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게 10월 4일인데 이 부분도 OK 차트에서 나오는 고가놀이나 저가놀이, 그다음에 정배열, 역배열 이런 부분 쪽으로 같이 맞물려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 선물을 잘 하시면 해외 선물은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인사말에 드렸던 3개월 만에 이제 한 하루에 최고 1,000만 원 내신 그 분도 국내 선물 하다가 저하고 이제 와서 이 OK 차트 공부하면서 해외 선물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 낸 게 해외 선물 골드로 수익을 내셨어요. 근데 골드를 전혀 매매 안 하다가 OK 차트를 석 달 동안 공부하면서 수익을 내신 거죠. 오늘 지금 방송 보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10월 2일 날 국내 선물 매매 포인트 다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지지와 저항 나오는 부분이 해외 선물 같으면은 실제 수급이나 차트 부분으로 우리가 지지 저항 찾기가 어렵지만 국내 선물은 보조 시그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격이라든가 수급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것도 마찬가지 시가 고가 매도 쳐서 밑에서 콜이 지지가 나온 거죠. 콜 35만 원, 필승 가격 35만 원 지지 나와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것도 저점에서 340 후반에서 해서 346까지 한 6포인트 정도 1포인트가 25만 원, 6포인트면은 125만 원이 되죠. 그죠? 한 개 아깝고 한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고가놀이, 저가놀이, 정배열, 역배열 이 상황에서 이 시세를 줬습니다. 하나 또 해선 종목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드릴게요. 10월 4일 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우리가 주로 이제 야간에 매매를 합니다. 9시부터 해서 한 12시. 제가 이제 방송할 때는 8시 한 30, 밤 8시 한 30분부터 해서 11시 정도까지 하고 10시 반 이후는 자율 매매를 좀 하게끔 공부하는 시간을 드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고가놀이, 검정 라인이 위에 있으니까 그죠? 매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매수 받아서 위에서 쌍고가 나왔죠. 그죠? 좀 전에 골드 쌍고 9시에서 9시 30분에 쌍고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쌍고 자리, 쌍바닥 자리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하게 평상시에 생각하고 내에다가 입력이 돼 있어야만이 이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를 보면은 못 한다고. 그래서 쌍고나 쌍바닥, 시가 매매 이런 기준들은 항상 내가 생각하고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눈과 손이 움직이는 그런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고에 매도 쳐서 하락, 즉 역배열로 흘러내리는 거죠. 그죠? 역배열로 흘러내릴 때는 매도분을 가져가면서 파동과 패턴을 갖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OK 차트와 필승 매매 기법이 되겠습니다. 10월 4일 날 항생, 지금 항생 나왔으니까 그죠? 오늘 항생이 아침 시가 고가 맞고 저도 이제 진짜 이런 그림 처음 봤었는데 오늘 항생이 시가 고가에서 장장 2,500틱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근데 추가 더 빠졌었는데 아침에 쉬고 매도 쳐서 그죠? 계속 오늘은 보통 평상시 뭐 30틱, 40틱 먹었다라면 오늘은 최단 끌고 가는 매매 이렇게 대응해서 최종적으로 저점 찍고 반등 1000틱까지 대응시키고 오늘 이제 방송 준비를 했었는데 이 해선 종목은 여러분들이 지지장 방향만 아시면은 진짜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부들 하시고 방향과 진입 자리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날도 정배열과 고가 내리 상태에서 밑에서 매수, 그다음에 위에서 쌍고, 쌍바닥, 쌍고에서 매도를 친 거죠. 쌍고에서 매도 쳐서 기본 수익을 내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반복되는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시청자분이나 우리 가족분들도 많이 보시고 많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일은 가끔 이제 하고 있는데 오일도 마찬가지고 10월 4일 날 쌍고에서 매도 맞아서 그죠? 한 방에 이제 우리가 이건 한 방에 좀 단어가 그렇지만 150틱이 빠지는 흐름이 나왔었어요. 이런 대응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거는 하루의 시장의 절반 이상은 박스장이다. 그죠? 박스장. 박스 매매하고 나머지 쌍바닥에서 다시 한번 정배해서 위쪽으로 가는 포인트가 나왔었는데 10월 4일 5일만 갖고도 충분하게 수익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미처 다 못 해드렸었는데요. 파생은 숫자 놀이다, 숫자 노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하실 때 차트만 놓고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차트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세력들은, 그 다음에 고수들은 차트 놓고 실제 매매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전부 시스템이라는 어떤 기계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 기계적인 부분 접근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걸리는 종목 이 가격이 시가, 전일 고가, 전일 저가 이 세 가지예요. 그럼 시가와 전일 고가와 전일 저가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끔 질문을 하시는데 국내 선물만 적용합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어떤 매매 상품이든 시가는 항상 있고요. 전일 고가도 있고 전일 저가도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요 사항만 갖고 매매하셔도요. 다른 거 다 그냥 지워버리시고 시가, 전일 고가, 전일 저가만 놓고 매매하셔도 하루 30만 원, 50만 원은 무조건 나와요. 근데 못 기다리는 거죠. 이 자리를. 이런 자리가 왔을 때 대응하는 부분 충분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공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부하시고 확률을 구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숫자에 대해서 많이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52평이나 22평은 2년, 3년 공부했는데 그죠? 시가, 전일 고가, 전일 저가는 하루 만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공부하시고 듣고 그거를 뇌에다가 심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른 어떤 매매 조건들도 어떻게 되느냐 그죠? 제가 우리 해선시대 와서 많이 들려줬던 25만 원 가격. 오늘 25만 원이 어떻게 수익 좋나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라고요. 10월 7일 날 지금 요 핑크 라인이 전일 고가예요. 전일 고가. 전일 고가 아침에 전일 고가를 시가 고가로 해서 매도를 맞았어요. 매도 맞아서 2% 빠졌어요. 이 50만 원, 한 계약으로 50만 원. 그다음에 저점 찍고 7%가 올라갔어요. 7%. 그 7% 올라간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풋 25만 원. 그죠? 풋 25만 원. 지금 위에 게 콜 종목이고 요게 콜 종목이고 이게 풋 종목이에요. 풋 25만 원이 저항 나온 거죠. 그죠? 풋 매도를 맞은 거예요. 풋 매도는 선물로 매수. 풋 매도는 선물로 매수. 여기서 선물 매수를 받는 거죠. 풋 매도 칠 때 선물 매수. 이게 전고까지만 가도 3% 수익. 거기다가 다시 눌러놓고 다시 전고 돌파해서 또 3% 수익. 이렇게 나오면 전일 고가, 좀 전에 가격에서 시가, 전일 고가, 전일 저가 세 가지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고 저항 나와서 매도 해서 매수 받아서 전고까지. 그 다음에 전고 돌파할 때 다시 매수. 이렇게만 해도 5%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게 이 국내 선물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그러면 25만 원 가격으로 그죠? 콜 25만 원이 깨질 때 그죠? 매도 25만 원 올라갈 때 매수 25만 원 올라타서 갈 때 매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상대적으로 이날은 10월 7일 날은 거죠. 풋이 그냥 사망한 날이에요. 사망. 그래서 풋 25만 원이 깨질 때 그죠? 나는 선물 찾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갖고 배우시면 돼요. 내일
내일 10월 9일 한글날 우리 국내 선물은 쉽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내일 공개 방송을 합니다. 내일 공개 방송 때 제가 해외 선물 플러스 해서 요 국내 선물하고 옵션을 갖고 내일 강의를 1시간 정도 아주 빡세게 좀 해드릴 테니까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내일 제 공개 방송에 꼭 참여를 해 주십시오. 요 부분을 보시면은 다음 부분에서 좋은 잠깐만요. 네. 자,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네.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차트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세 가지 기법이죠. 그죠? 우리 주식이든 파생이든 차트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세 가지 기법. 엘리어트 파동, 피보나치, 일목균형. 이 세 가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제 OK 차트에는 전혀 없어요. 엘리어트도 없고, 피봇도 없고, 일목도 없어.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조건보다 제가 훨씬 더 수익률과 승률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런 부분들을 세력들은 이미 그죠? 안 쓴다는 거죠. 세력들은 안 쓴다. 왜? 써요. 쓰는데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왜? 전부 이 보이는 유형의 어떤 차트 부분을 숫자라는 가격이라는 부분으로 전부 뭐예요? 녹여서 전부 시스템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꾸는 그 절차를 해야 되는데 실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매매를 하면서 실전을 하면서 좀 깨지고 다치면서 세력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해서 세력들이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해서 제가 이 가격과 숫자를 갖고 저도 만든 게 OK 차트입니다. 그 OK 차트 안에 그럼 요 세 가지 부분도 다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OK 차트가 나온 부분인데 오셔가지고 직접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가족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 한번 진짜 매매를 하시면서 그죠? 지금 주식 갖고 보통 주식 종목들 50% 70% 이렇게 토막토막 난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못 살린 거는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못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이 됐든 파생이 됐든 승률과 손익비 이 부분을 진짜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승률과 손익비를 얘기하는데 그죠? 보통 승률로 다 알고 있어요. 승률로. 오늘 내가 10번 들어가서 7번 먹었다. 10번 들어가서 5번 먹었다. 이게 승률로 전부 다 퉁쳐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절대 승률과 손익비는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손익비 관리를 못 하신 거예요. 우리가 10번 매매 잘 해갖고 그죠? 9번 먹었어. 근데 한 번에 깡통을 찼어. 잘못된 매매죠. 근데 9번을 깨지고 한 번을 잘해서 크게 먹었어. 그것도 잘된 매매는 아니지만 결국 수익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결국은 승률과 손익비의 어떤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매매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을 놓친다고. 아예 이런 부분을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주식장에서 많이 좀 다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승률과 손익비 부분을 다시 공부를 하시고, 물론 파생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도 승률과 손익비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조건을 맞추셔야 돼요. 이거는 누가 맞추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매매하신 거를 통계를 내셔야 돼요. 매일매일 계산을 해서 내가 승률이 얼마가 되고 손익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셔가지고 내가 안 깨지는, 즉 손실이 안 나는 부분을 맞추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승률은 낮지만 손익비가 좋은 매매냐, 아니면 승률은 높지만 손익비가 나쁜 매매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둘 다 정답은 아니죠. 그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예요? 승률도 높고 손익비도 좋은 매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매매가 되겠죠. 가장 좋은 매매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매매는 진짜 선수가 아니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동전 던지기, 그죠? 동전 던져서 앞면, 뒷면 나왔을 때 확률 반반이죠. 그게 좋은 매매는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적은 돈을 놓고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상품이라기
하나 하지만 로또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1,000원 내고 뭐 로또 한 조가 1,000원이라니까 1,000원 사서 10억 되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는데 대신 뭐예요? 승률은 매우 낮죠. 800만 분의 1 그러잖아요, 그죠? 네네. 그건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돈을 넣어놓고 실제 큰 영향을 못 받지만 안전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은행 예금 이것도 진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상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하시면서 가장 이상적인 매매를 찾기 위해서는 이 승률과 손익비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승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손익비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를 오셔가지고 배워가시고 가장 좋은 매매, 그죠? 이기는 좋은 매매는 승률과 손익비를 조화를 시키는 매매를 찾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 부분이 제 OK 차트에서는 뭐예요? 청기, 홍기 매매로 최고 손익비 매매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부분에서 진입해서 청기, 홍기 매수와 매도했을 때 우리가 목표 타점 가는 우리가 그냥 짧게 먹는 그런 부분을 그런 습관을 고치고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접근을 시켜드리는 게 청기, 홍기 매매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은 가장 이상적인 부분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 시청자분, 가족분들한테 제가 진짜 잔소리일 수도 있겠지만요. 꼭 지켜라. 이거는 꼭 지켜라. 그 부분을 요 필승 마스터의 손절에 대한 원칙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손절이라는 부분은요. 인간 그냥 우리가 보통 하다 보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하라 그러는데 실제 저도 20년 이상 매매를 했지만 안 돼요. 그래서 손절 부분은 기계적인 방식으로 그냥 해라. 이 부분을 드리고 그래서 수익은 크게 하고 손절은 짧게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고 손절매는요, 그죠? 내가 진입해서 뭔가 잘못됐다 생각될 때는 무조건 그냥 하시는 거예요. 표현이 좀 가하지만, 그죠? 머리 뚜껑이 열려도 그냥 해라.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손실에 대해서는 그죠? 고정을 시키세요. 그래서 수익은 뭐예요? 내가 갈 때, 그냥 시장이 가져가는 때까지 그냥 들고 가는. 근데 우리는 개인들은 그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들어가면은 나는 손절 수익 몇 프로. 대신 손실 난 부분은 못 잘라내고. 왜?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손실을 회피하는 어떤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싸움해도 그죠? 맞기는 싫고 이렇게 해서 항상 손해보거나 이런 부분을 피하는 부분들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 손실에 대한 본능 부분을 덜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필승 기법에서 앞에도 해놨지만 그죠? 손익비 기준 국내 선물 7틱 8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해선 13틱에서 20틱 8만 원에서 12만 원, 13만 원. 한 번 들어갈 때 그죠? 이 금액으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 나면 한 번 들어가면 손해 나면 최대 나는 13만 원만 손해 본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머리에다 고정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나는 깨져도 13만 원 깨진다. 대신 이겼을 때는 무한대로 먹는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시장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필승 마스터하고 함께 하시면서요. 내일 공방에 오셔가지고 더 많은 공부 자료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식 국내 선물, 해외 선물로 이기는 밥벌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 벌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을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필승 마스터님만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필승 기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승률뿐만이 아니라 손익비까지 챙기는 매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손절매 원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잘 실행에 못 옮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일 한글날로 인해서 우리 시장은 쉬어가지만 또 해외 시장은 해외 선물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필승 마스터님과 꼭 한번 함께 하시면서 수익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분봉 기준 2200 음봉 매도 그리고 2155포인트 선에서 양봉 매수 사인 들어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저점은 잡힌 걸로 보이지만 추격 매수는 금지하는 것이 좋겠고 반등 시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전략을 살펴주셨는데요. 2660에서 2661선에서 매도 사인을 주셨고요. 또 반등 파동을 고려했을 때 2650달러 또는 2644달러 선에서 매수가 유리하겠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